그, 여기서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게 이제 그 뭐 여러 분자적 개념, 유연적 개념인데 이제 오늘은 어 이 문구가 이제 기계가 지구적 또는 우주적인 것이 될수록 배치물들은 점점 소형화되고 되어 미시 배치물이 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뭐냐면은 이 기계라는 게그 기계라는 게 만들어지면 계속 지구적, 우주적, 이렇게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계속 커지고. 근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 될수록 배치물들, 그 안에 배치물들은 계속 소형화되고 점점 더 소형화된다는 거죠. 그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계라고 하는 것을 뭐 인터넷, 다국적인 어떤 기업화, 그러면서 계속 제국이 넓혀져 가듯 이렇게 자기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어떤 기계의 역할이라면 그 안에 배치물들, 그것이 만들어내는 배치물들은 더 소형화되고 더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개인화된 어떤 게 서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모순적인 거죠. 뭔가 영역이 커지고 넓어지면 이 배치물도 상당히 넓어지고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세밀해지고 더 개인화되고 더 맞춤으로 간다는. 지금 현대 사회의 어떤 그 서비스나 그 비즈니스나 이런 방향도 그 전체적으로는 계속 크게 이제 왜냐하면 시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키워지지만 결국 비즈니스의 차별화는 그 안에 나한테 얼마나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만드냐가 좀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계속 쪼개지고 이게 하나의 그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그 이 성질을 뭐라고 했더라? 그 절편성, 절편성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계의 어떤 자본주의가 간직하게 되는 유일한 노동 요소는 분자적인 또는 분자화된 개인, 즉 군중으로서의 개인뿐이다라는 거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있는 유일한 노동 요소는 그 안에 개인화된 분자화된 개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어떤 그 시스템, 뭐 이런 정치 체계, 이런 것들보다는 그 안에 어떤 배치물들이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그 분자적이고 분자화된 개인을 위한 이런 미시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는 도주선들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라는 거죠. 사회의 도주선들. 그러니까 이 미시정치의 세계는 그 아까 그램 그 분자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램은 계속 그 자기의 영역을 키우겠지만 이 미시정치에서는 계속 개인이 이 그램 분자적인 분류에 묶여 있지 않고 계속 튕겨져 나가고자 하는 양자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어딘가 뭔가 계속 파동을 타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도주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까 분자화된 개인들이. 그리고 이 도주선은 그 분자적인 것이고, 이제 항상 무엇인가가 흐르거나 계속 도주하는 그런 거죠. 예, 그에 반해서, 이항적인 조직화나 공명 정치와, 이 도주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런 이항적인 조직화, 공명 정치, 같이 공명하는 이 덕코드와 기계로부터 이게 이제 계속 달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형태가 큰 어떤 거시 정치 아니면 그 그램 분자적인 분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체계라고 한다면 이 개인들 그 개인의 분자화된 개인은 이 군중들은 계속 여기에서 그 달아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모순인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 또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게 역사잖아요. 그걸 드러내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 규정된 절편들로 이루어진 선 이게 이제 그 기존의 그 구축된 어떤 그 고정화된 선이죠. 정할 수 있을 때면 항상 우리는 그 선이 다른 형식 하에서
양자들로 이루어진 흐름, 여기에 또 양자들로 흐름이 연장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권력적인 행사, 아니, 절대적인 권력 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 이런 어떤 그 규정된다는 거, 잘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는 이런 어떤 절대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 선과 흐름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 상대적인 적응이나 전환에 의해 권력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이라고 하면 누군가 절대적인 권력을 주고 그 권력에서 내가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권력은 오히려 양자의 흐름과 이 어떤 견고한 선과 어떤 양자의 흐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대적인 적응하기도 하고 뭔가 바뀌기도 하는 그런 어떤 권력이라는 거죠. 이 상당히 이 사상력 같은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권력은 상당히 그 견고한 그 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권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과 같은 그런 어떤 선과 그 흐름 사이에서 계속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되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은 더코드와의 선이에요. 더코드와의 선. 그리고 흐름은 탈영토와의 선입니다. 양자 흐름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 권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음, 재미난 관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어떤 견고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힘, 권력, 그리고 국가, 뭐, 가정, 아니면 회사,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덕코드와 우리가 계속 뭔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어떤 영역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많은 어떤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런 어떤 예로 이제 지불과 화폐가 있고 이건 절편이 아니라 극들이라는 거죠. 지불을 한다는 것과 또 화폐라는 선이 있고, 근데 우리는 이게 뭔가 지불하면 화폐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양자들을 포함하게 되면, 지불을 실제 내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지불은 실제 예전엔 돈을 지불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화폐를 하는데 빌려서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더 발전된다는 거죠. 흐름이. 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바뀐다는 것이고 그 흐름의 이제 극이란 화폐의 창조와 폐기. 그러니까 극이란 표현은 뭐냐면 흐름의 극이란 처음에 만들어지고 얘가 없어질 때까지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 독자성이라고 하는 건 명목적인 유동자산을 말하고 여기서 양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인플레이션 되기도 하고 디플레이션 되기도 하고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요게 요게 어떤 그 화폐의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예, 그걸 말한다는 거죠. 이 흐름은 욕망에 묶여 있었고 항상 견고한 선 아래 있었으며, 그렇죠? 이 흐름들이 이런 욕망에 묶여 있고 그리고 견고한 선 어떤 누군가 정해준 규칙과 이거에 있었고 이 선상에서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절편 아래 있었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선형화와 절편화를 통해서 이렇게 선형화시키고 또 나누고 절편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흐름이 고갈되죠. 왜냐하면 막히니까. 근데 동시에 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 흐름이 고갈된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이제 도주선이 생기고 그것에서 새로운 영토가 생기고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다. 이 말 414페이지에 있는 말인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어, 극한의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고갈됐을 때 새로운 창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옛날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헝그리 정신으로 일했던 그 헝그리 정신의 자세가 결국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하고도 바로 맞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컨대 그리고 분자적인 것, 미시 경제, 미시 정치 이게 다 같은 얘기잖아요. 교수는 사실 미시라고 했을 때 자금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게 작다고 해가지고 규정된 게 아니라 분중에 그럼 분중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령 양자들로 이루어진 흐름은 이 그램 분자적인 절편들로 이루어진 선과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예, 이 흐름과 그 그램 분자적인 절편이라는 거는 어떤 그 크게 나누어진 견고한 선들이잖아요. 견고한 선들 하고는 다른 거란 거고요. 절편은 양자에 대응시켜서 절편을 양자에 대응시켜 양자에 맞춰 절편을 조절하는 작업은 리듬과 양태의 변화를 내포한다는 거죠. 예, 양자에 맞춰서 절편을 조절하는 작업. 이 어떤 분자적인 흐름에 의해 가지고 이 견고한 선을 계속 조절해가는 이게 리듬과 양태의 변화를 내포하고 이러한 변화는 전능의 힘을 내포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럭저럭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죠. 이게 이 변화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강력하게 바꿔라고 해서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럭저럭 그 양자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 서로 어떻게 모이는 것에 의해서 그럭저럭 행해지는 거고 하지만 항상 무엇인가가 도주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중에 의해 정의된다. 미시정치는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들이 어, 양자의 흐름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그 변화는 뭐 어떤 정해진 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계란 그 공격의 극에서 그러니까 기계란 공격과 방어잖아요. 이 극에서 극으로 흘러가는 양자라는 거예요. 흘러가며 단지 양자에 의해서만 표시되는 절대적인 전쟁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이 기계라는 것은 뭐 전쟁 기계 뭐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 저 기계는 이 극에서 극으로 흘러가면 양자에 대한 절대적인 전쟁의 흐름이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식화된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A죠. A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로 가는 게 이제 흐름이고 극과 극이에요. 여기가 극과 극. 그리고 여기 중간에 A 다시 다다시가 이제 양자들이 흐르는 거죠.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선 가운데 이제 B 큰 어떤 권력의 중심이 있고 권력의 중심들이 이렇게 B1, B2, B3 해가지고 선과 절편들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도주선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또 다시 이제 권력의 중심이 있고 또 새로운 극을 만나고 또 새로 양자가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흐르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여기에서 저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교수님? 그게 이쪽 그 A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 극과 예, 극으로 가는 예, 거는 예, 미시 세계에서의 그 선을 따라서 양자가 흐르는 거고, 네, 요 B와 B, 그러니까 B 안에 있는 거, 이건 이제 예. 권력의 중심이니까 여기는 그램 분자적인 곳에서 절편이 일어나는 곳이지. 저 이렇게 이게 예. 비 근데 안에서 미시 세계에서는 절편이라는 게 안 일어난다고. 그렇죠. 예. 여기는 이렇게 뚝뚝 잘라지는 거지. 음, 그러니까 위에서 미시 세계에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음, 절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가지로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 그램 분자적인 세계, 이 예. 그 권력의 중심이 있는 곳에서는 그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절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B1, B2, B1, 예, 3 이게 그게 다 이게 절편. 절편인가요? 예, 여기도 끊겨 있고 그렇죠? 끊긴 거지. 예.
연속 흐름이 아니잖아. 예, 절편들이고 여기 선들이고.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B의 B죠, 이거 B의 B. B의 B. 예, 그리고 여기도 B의 B. 요게 지금 음, 권력이고 이게 권력의 중심이 되는 건가? 이렇게가? 이렇게가? 그치. 거기가 권력 중심이지고 예, 여기가 이렇게 권력 중심이고 B 권력, 사이가 예, 여기 사이가. 권력의 중심. 예, 여기서는 이제는 그렇죠. B라고 하는 어떤 절편들의 이게 권력의 중심이 하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음. 그러면 그 B, C 뭐 하면 여기도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음. 그러니까 있다면은 그 A 플러스와 B 사이에 있겠지. 예, 저기 여기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지. 거기는 여기는. 미시세계의 양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예, 그럼 여기 사이에 여기서 B, C하고 C1, 음, C2, C3 그리고 B, 그렇지. C.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 예, 그게 또 하나의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권력의 중심은 이렇게 절편돼 있다. 이거 이 그림이 다네요. 그 사이즈를 보면 이쪽 그 밑에 네, 비입이 있는 데가 좁지만 네. 실제로는 거기가 큰 기계예요. 거기가 큰 세계. 음, 그래 분자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 큰 건데 지금은 여기서는 그 양자의 흐름을 이제 확대해서 A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 극과 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를 확대해서 그린 거지 그림을. 그러네요. 하여튼 이 그림이 어 답니다. 지금 설명이 계속 이 그림을 얘기해요. 이 그림의 내용을. 그래서 이제 타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집단적인 표상은 수백만 명의 인간들의 유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세부적인 모방의 세계 또는 무한소의 세계, 이 모방의 세계, 또 무한한 세계, 그리고 표상 아래 단계적 진료들을 이루는 작은 세계가 있고 이게 이제 즉 뭐냐면 모방들이 있고 대립들이 있고 발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모방하고 대립되고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이 창조되고 그걸 이제 그 설명을 하면 이제 모방이란 흐름의 파급, 흐름의 어떤 그 전파되는 그런 어떤 이 전파돼서 전달되는 이런 거고 대립이란 흐름의 이향화 그 서로 이제 대립 구조를 갖는 거죠. 이 A와 뭐 정과 뭐 반 뭐 이런 식의 이향 구조가 되는 거고 이제 발명이란 다양한 흐름의 결합 또는 연결 접속 이게 이제 발명이란 거 뭐냐면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들 도주선들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선들을 결합시키는 이런 연결 접속인 거죠. 그래서 타르드에게 흐름이란 뭐냐? 흐름은 믿음이나 욕망, 매치물이 모두 갖고 있는 양상인데 믿음이나 욕망이다라는 겁니다. 흐름이 믿음이나 욕망이다. 근데 흐름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과 욕망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어, 그 믿음과 욕망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 약간 그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믿음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욕망의 크기, 믿음의 크기라고 해가지고 이 양적화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화, 그렇죠? 양화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무한소의 모방, 대립, 발명은 이런 어떤 그 단계를 통해서 이제 흐름의 양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어, 흘러가고 거기서 이분화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것들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결합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들과 욕망들의 파급 그리고 이것들이 이형화되고 이거 다시 또 뭔가 새로운 욕망들과 새로운 믿음들이 결합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양화시킨다는 거 뭔가 그 수량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통계학적으로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르드는 미시사회학의 발명자로서 상당히
어, 이 발명자로서 사회학의 외연과 의미 부여하면서 후일 오해를 미리 고발하. 이건 여기 뭐가 빠진 것 같네. 사회에게 뭐를 어쩌고저쩌고 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미시 사회의 발명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믿음과 욕망을 그 흐름이라고 했다는 거. 이게 이게 그 들레즈도 결국은 욕망의 흐름이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믿음과 욕망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모방과 대립과 발명의 어떤 흐름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예, 신기하네, 거기가. 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나 욕망하면은 이게 심리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 정신의 이제 변화인데 그 흐름이니까 그거를 또 양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음, 양화를 하면은 그러면은 또 쪼개서 그 나눠서 셀 수 있다라는 네, 될 수도 의미가 있다. 되는데 예, 그러면 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셀 수 있다. 이 양화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 양자라고 하는 것들이 채소의 어떤 무게단위잖아요. 채소의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서 셀 수 있다. 근데 사실 양자론에서 무한소는 인정을 안 하잖아. 아, 그렇죠. 입자니까. 무한소가 없다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작아도 예, 양이 있다는 거지. 양이 있다는 거죠. 예. 무한소에 그래서 모방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그래서 무방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예, 무한소가 아니라 무한소를 흉내낸 것.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작은 단위가 뭐가 있는 거지. 네, 걔들끼리는 대립을 하고 네. 뭐가 새로 만들어지고 음. 그래서 그거를 뭔가 측정하는 건 이제 그래서 통계학으로 한다. 그런 거죠. 음, 음, 그거 그, 미시사회학이라는 거를 따로 한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하르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저런 예를 들었는지 그러게요. 미시사회학이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들었거든. 단어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넘어갑시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미시사회학이 있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표상들, 뭔가 그램 분자적으로 정해진 것들은 이미 거대 집합이나 하나의 선 위에 한정된 절편들을 규정하는 데 반해서 이 믿음과 욕망들은 양자에 의해 표시된 흐름들이며 이 흐름들은 창조되거나 고갈되거나 탈피하며 또 첨가되거나 감해지거나 조합된다. 그러니까 양이기 때문에 이게 고갈될 수도 있고 탈피될 수도 있고 첨가될 수도 있고 감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 양자에 의해 표시된 흐름들을 예, 믿음과 욕망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뭔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양. 예, 예. 그리고 돌연변이의 흐름은 코드를 피하고 코드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가진 무엇을 내포하거든요. 돌연변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이 정해져 있는 그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양자란 바로 이 탈코드화된 위에 있는 탈코드화의 기원해지는 정도들을 얘기한다. 그렇죠? 양자란 이 정도라는 거죠, 정도. 예. 그리고 이와 반대로 견고한 선이 이제 그 그램 분자적인 거죠. 는 쇠퇴하고 있는 코드를 대신하는
덧코드화를 내포하고 이 덧코드화가 그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코드를 다시 이렇게 쓰는 거죠. 계속. 이 선의 들은 덧코드화거나 이 덧코드화된 선 위에서의 재영토화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선들의 절편들은. 이 나누어지는 것들은 다시 재영토화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돌연변이 흐름들이나 이제 이런 게서 나타나고 이제 견고한 선에서 이 덧코드화를 통해 가지고 재영토화가 된다는 거죠.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리고 탈코드화하고 탈영토화된 흐름. 요게 이제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죠. 예, 서로와 서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흐름들을 흐름들이 서로 활성화되고 흐름들이 공통의 도주를 촉진하고 공통의 도주, 뭔가 도주선이죠. 그리고 흐름들의 양자를 더하거나 자극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연결 접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결 접속이라는 표현은 뭔가를 서로 흐름을 활성화하고 도주를 촉진하고 뭔가 더하거나 자극하는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만드는 게 연결 접속이다라는 겁니다. 예, 음, 예. 이 접속의 의미가 이거고, 이젠 이 흐름들의 결합이라는 것은 차라리 흐름들의 상대적인 정리를 가리키며, 예. 결합은 이제 이렇게 결합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연결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융합되는 것 같아, 융합. 그래서, 이 정지는, 이 정지는, 도주선을 봉쇄하거나 가로막고 일반적인 재영토화를 수행할 때만이 아니라 흐름을 더 코드화할 수 있는 여러 흐름들 중 한 흐름의 영역에서 흐름들을 지나가게 한다. 되게 말이 어려웠어요. 아, 이 정지 맞는 것 같아. 이게 정지.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인 정리를 가리킨다는 것이고 이 정지이겠죠. 여기 정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정지인 것 같은데, 그쵸? 못한 것 둘 같아. 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쪽 정리가 정지이거나 앞에가 네, 정리면 뒤에가 정리이거나 정지일 것 같아요. 정지. 결합은 정리를 정지가 맞을 것 같아. 가리키게. 저는 정리는 아닌 것 같아. 네, 그렇죠. 흐름들의 상대적인 정지를 가리키며, 그렇죠? 음. 그리고 이 그 정지는 흐름이 딱 멈춘다는 거지. 멈춘다는 거죠. 예, 결합을 하면 예, 여러 개 이렇게 뭐 선들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네네, 양자들의 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그게 결합을 하면 두 개가 결합을 하면 거기서 정지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도주선이 봉쇄되고 그 가로막히고 거기서 이제 자용토하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재영토화가. 그렇죠. 가로막히고 거기서 재영토화가 일어난다. 아, 맞습니다. 아유, 어려워요, 말이. 이분은 생각하고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역사가의 의문은 이 두 운동이 뭐냐면은, 탈코드화와 탈영토화 이런 운동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양자의 운동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은 덧코드화하고 재영토화. 이거는 약간 견고한 선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들이죠. 하지만 두 개 다, 계속 도주선에 의해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 운동이 공존하거나 동시에 존재하는 기간을 정하는 일이다. 음, 예. 그래서 바로 이 기간에 대한 분자적 양상과 그램 분자적인 양상이 구별된다는 거죠. 이 기간을 정한다. 기간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어느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을 정하는. 한편에는 군중들 또는 흐름들이 있으며 거기에는 그것들이 있던 변이, 탄력토화, 연결 접속들, 또 가속들이 있다. 다른 한편은 그 두 가지의 선 중에 절편도 있지 거기에는 이게 이제는 견고한 선들이죠. 이항적 조직, 공명, 접합 접속이나 직접 그
어느 한쪽에 유리한 덕코드와의 선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군중의 흐름이 있는데 군중들은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계속 그 변화하는 어떤 양자들의 흐름이 있고 이것을 어떤 정지하고 정리하려는 나누는 그 이항적인 덕코드와의 선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고 이것을 공존하거나 동시에 존재하는 기간을 정하는 일이 이 두 가지의 역사가의 의무다라는 거죠. 역사가의 의무. 역사가의 의무는 기간을 정하는 일이다. 이 두 예, 가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가 어떤 역사를 쓸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조대왕의 이제 역사를 기록한다. 그러면은 정조라는 사람은 이조 시대의 그 큰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왕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조선 시대라고 하는 것에 코드가 있다고. 음, 그러니까 뭐 그 저기겠지 뭐 그 유학 네, 불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학 그 전통이라는 게 있고 관료 사회 그다음에 양반 뭐 이런 큰 코드들이 있지. 그거에 비해서 정조라는 개인 이 사람은 이제 정조의 뭐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 뭐 어떤 정변을 일으키거나 했을 때 이 사람의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또 네, 네, 네. 그 사람의 변화 과정. 그 변화 과정이라는 건 탈코드와 탈영토화 과정이고 그 조선시대 전체를 보면은 코드를 이제 다시 또 씌우겠지. 그렇죠. 그 너는 정조라는 왕이긴 하지만 결국은 조선시대 왕이니까 조선시대에 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더 코드 시킬 거라고. 그걸로 또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겠지. 역사가 입장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영토화가 또 일어나고. 그러면 어 그러니까 정조는 상당히 혁신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음, 그 조선시대라고 하는 커다란 기계의 틀을 벗어나려고 했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탈코드화를 하려고 했었고, 자기만의 영토를 또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근데 그래봤자 결국 조선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재영토화가 또 일어나는 거지. 음. 그래서 그게 어느 시기냐, 그거 기간을 정하는 게 이제 역사가가 하는 일이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이 영토화되고 그러니까 그 영토에서 다시 재영토화되는 어떤 사이 그게 어느 시점이냐? 그래서 정조라는 큰 임금이 그 네,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그거는 분자적인 흐름이고 그렇죠. 군중 또는 그 흐름. 그 군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시대에 그 석탑파 인물들이 있잖아. 왜 그 박지원이니 뭐 네, 네, 그 이 저기 서울 자녀들 이 사람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개혁파 세력들이 있었잖아. 네, 네. 그 사람들은 군중들이 되는 거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음,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은 같이 흘러가는 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일으키는 변이들이 있을 거고, 음. 그 탈영토화를 하려는 양자들, 그러니까 개인 하나하나들, 그리고 이제 그들끼리 뭐 저기 석탑 근처에 만나가지고 뭐 저녁 때 막걸리를 마시면서 달구경 하면서 검은 거를 뜯는다든가 이런 거 이제 연결 접속이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집결이 되면은 이제 가속이 일어나겠지. 예, 그렇죠. 예. 음, 그런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거를 제거하려는 세력들. 예, 그거는 이제 그 커다란 그램 분자적인 세계에서 정해진 조선시대라고 하는 그 유학파, 그 성리학자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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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사람들의 계급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나누어 놓은 그 범주와 절편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또 양반, 뭐 상놈 이런 식으로 이항적인 조직,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생각을 그 유포시키고 그 동조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공명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그들도 이제 접합접속이 또 있겠지. 음, 그것들이 쌓이고 집적되고, 음.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에 유리한 덕호다의 선이 동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러다가 이제 남인 세력이 이제 그 주도권을 뭐 쥐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거에다가 딱 적용하면은 맞겠네. 역사가 아, 그러네요. 인물하는 게.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딱 이걸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 조선시대 그 정조시대의 어떤 그 사람들이 예, 상당히 탈영토화를 시도한 사람들이잖아. 예, 맞아요. 음. 어, 되게 명쾌합니다, 교수님. 이 단어들이 다 거기에 따다닥 맞아 들어가는데 보니까. 예. 아, 근데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이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당연하지. 아까도 저기서 보니까 뭐 그 공고한 그 견고한 그 세계 거기에서 어 그 분자화된 개인이 이렇게 탈주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난 요새 명태균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 아, 그쵸. 명태님. 걔 아, 지금 한 선이 그렇게 그 체제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음, 그, 강혜경 씨하고, 강혜경하고. 예,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은 이 변이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이 연결 접속을 못하게 해야 되겠네. 그지, 못 만나게. 그래서 왜 그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캠퍼스 안에서 음.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앉으면 꼭 예. 짭새가 와가지고 감시를 해. 아, 그랬었어요? 대화를 못하게. 그러다가 좀이라도 이상한 소리 들으면 그냥 바로 거기서 체포해가지고 잡아가고. 아, 연결 접속을 막는 거지, 그게. 연결 접속. 그쵸. 이게 프락지들이 없으면, 하는 일이 그거잖아. 음, 그치.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걔네들이 순사들이 저런 거 하러 다니거든요. 그 응, 일정들이. 5호 무슨 저기 감시제 뭐 이런 거 예, 했잖아. 예, 맞아요, 맞아요. 응, 이 탈영토되는 이 분자들을 잡으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모이지 탈주하는 않, 게 꼭 있거든. 탈주를 하는 그 분자들이 있거든. 걔들이 볼 때 분자잖아. 이런 나쁜 분자들. 그쵸, 그쵸. 그러면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데서 저런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자나 라포가 형성되는 어떤 분자 군중이라고 아니면은 클리크라고 하는 거를 분중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그 모양이잖아요. 음. 그런 것을 찾는 것도 되게 있어 보이네요. 그런 그 탈주 가능한 어떤 분자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시각화한다 그러면 예, 그 이렇게 군중을 찾아내는 거거든. 네, 그잖아. 이렇게 서로 그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집단들을 이제 찾아내는 건데, 그 그거는 이제 큰 대세를 판단하기 위한 거고, 근데 미시적으로 만약에 보고 싶다면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탈주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걔들이 뭔가를 사실 분석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요즘 제가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뭉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데, 통계학을 한 단계 이렇게 고수로 통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 그쵸. 그런 대세에 따르지 않는 뭐 이게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자들. 얘들이 어디로 튀는지를 보는 게 사실은 더 큰 통계적 저기 설명력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요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그냥 모여 있는 거는 자기들끼리 라포가 돼 있는 어떤 그 그룹인데 사실 별로 그냥 그 이해 가능한 정도의 그냥 그치. 그룹들이에요, 대부분. 상식화된 거야, 그냥. 상식화돼 그거는 있는. 찾아봐도 네. 그거 뭐 그럴 줄 알았어라는 거 네. 정도밖에는 발견이 안 그러니까 되지.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신선한 인사이트가 없어요. 근데 맞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 뭔가 동떨어져 있는 개인이나 작은 그룹. 음, 근데 근데 미시분자, 예, 작은 그룹. 예, 그런데 그 안에 그 포텐셜 에너지가 상당히 있는 그런 어떤 그 군중을 찾는 것, 그런 분자 그룹을 찾는 것이 분석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게 나중에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거를 그냥 왜 횡단면적으로 잘라서 하잖아, 되게. 예.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가 어디에 음, 형성돼 있나, 이거를 찾는 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이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시점별로 나누어서 A 시점에서는 저기 시계열. 조그만 미니멈 그룹이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클러스터가 커져 가지고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하고 과거에는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클러스터가 모여 있던 놈들이 뭐 규모가 축소되든지 아니면 어떤 놈은 계속 그 규모를 유지하든지 그런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그 클러스터들이 변해 나가는가를 추적하면은 훨씬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또 그,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되게 음, 인사이트가 있지. 교수님 지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계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계열이 들어가서 그 그룹들의 그 분자들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분자는 향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예측해보는 그렇지. 그런 예측을 할 수가 데이터를 있는 좀 거지. 만드는 거 음. 중요한. 아, 아니, 그 부분을 사실은 예전에 우현종 그 박사하고 몇 번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현종 박사는 이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렇지. 사실 그게 4차원 모델링이야. 네, 그러니까요. 음.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약간 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 현재 거를 중심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치. 음, 그리고 막 3 년인데도 그걸 음. 다 하나로 본다고. 네, 그렇죠. 한 세트로 해 가지고 그냥 단면으로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제거해 버리는 거지. 음, 이게 그게 근데 들어가야. 역사가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네요. 그게 대세의 흐름의 시간과 그 작은 단위에서 그러니까 정조 시대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의 예. 흐름. 그거의 교차점이 어디인가 이걸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정조가 그런 개혁 정치를 했어도 조선 시대의 전체 흐름과 맥을 같이 할 때가 있었을 것이고 음,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전혀 인제 탈주선을 타는 탈영토화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요런 그렇죠. 거를 잘 대비해서 분석하는 게 역사가들이 그걸 포착을 하면 되게 유의미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시대에 왜 그런 개혁이 일어났을까? 고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지. 일단 역사가뿐 아니라 분석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치. 아니 그래서, 모든 학문은 다 방법론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차이가 예, 없어. 요즘 그래프 분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유용하냐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들이 오는데, 이 스냅샷의 어떤 그 정적인 분석 갖고는 설명이 너무 뻔해요. 음.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계열을 넣어서 변화의 어떤 그 요인들, 얘가 처음엔 이랬는데 어떻게 변했고, 그렇게 얘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 라는 음. 것들이 궁금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은 그게 더 사람들이 네. 거기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뭐 그냥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박상호 박사님 맞죠?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냥 갑자기 물어봤어요. 예.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지도에는 이제 세 가지의 선이 있는데, 이제 코드하고 영토성이 서로 뒤엉켜 있는 비교적 유연한 선. 이게 이제 보면 옛날에 원시적인 절편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서로 영향력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고 저렇게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유연한 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선이 있고, 그리고 절편들의 이원적인 조직화, 그리고 공명하는 원환들의 동심원, 그리고 일반화된 더 코드화가 실행되는 견고한 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그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더러 넘어갈 수 없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구분돼 있는 그런 어떤 견고한 선들이 있고, 이제 국가정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양자들에 의해서 표시되며 탈코드와 탈영토에 의해서 규정되는 또 하나의 여러 개의 도주선들 해가지고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유연한 선, 그리고 견고한 선, 그리고 이 도주선, 이 세 가지가 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있는 어떤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세 선은 지금 아까 위에 얘기한 이 세 선은 공존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변형도 시키고, 그리고 이 선에서 저 선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그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견고하고, 그리고 유연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도주도 하는 이 선은 항상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막연히 추측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전쟁 기계라고 했을까? 어, 어떤 의미에서 전쟁 기계를 도입했을까? 이게 이 도주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싸움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대립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존 것과의 계속적인 어떤 반항, 대항, 대응에 의해 가지고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 뒤에서 나옵니다. 음. 좀 뒤에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긴 이렇게 뭐야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전쟁 상태에서는 이 탈영토 네, 무슨 도주 이런 것들이 아주 곳곳에서 일어날 것 같아. 네, 그렇죠. 그 평화 시에는 그런 게 잘 안 일어나는데 오히려 네. 전쟁 시에는 배신하는 놈도 있을 거고 도망가는 놈도 있고 뭐 싸워 예, 가지고 땅을 뺏기도 하고 거기가 그 적이 와 가지고 점령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그 이미지들이 쫙 이렇게 연상이 돼서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이렇게 막 분자들이 부딪히고 뭐 이렇게 군중으로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가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연상은 되는데 명확하게 인제 왜 하필이면 전쟁이라는 단어를 도입했을까? 그래서 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것 같네. 예, 예, 그런 겁니다. 이 선들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보면 이 도주선이나 뭐 이런 이 도주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 결국은 뭐냐면은 기존과의 대립이 되는 이런 음. 형태인데 이게 전쟁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도주선이 나오고 이 도주선이 이제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여기서 변이들과 이것이 서로 그런 어떤 관계잖아요. 견고한 음. 선과 이게 그 두 개를 대립의 관계를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화적 영향도 있는 것 같아. 어떤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음, 우리는 6.25나 이런 최근의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일제를 네, 경험하고 전쟁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 우리 민족한테는. 음, 그래서 그 전쟁이란 단어가 되게 그렇죠. 끔찍하게 들린다고. 네,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전쟁이란 말을 그냥 막 써요.
그래서 음, 워잖아, 워. 예, WAR. 그래서 워게임이란 말을 그 걔들 하면은 그거 뭐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일 뿐이지 그게 무슨 실제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그 의견이 대립돼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에, 그래서 왜 그 줄다리기 하잖아. 네네. 줄다리기도 영어로 터그 오브 워야. 아, 그게 전쟁이야, 전쟁. 그래서 이 서양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과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전쟁은 좀 의미상에서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네, 여기는 그 대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다른 거,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싸움이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서로 이게 마- 대립되고 뭔가 이렇게 의회 같은 데서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기존 체제를 반항하는 이런 음, 것들. 그 전쟁의 기계라고 전쟁 기계라는 표현 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이 동시적 상태 한편에는 덕코드와의 추상적인 기계가 있다. 덕코드와의 추상적인 기계. 바로 이 기계가 견고한 절편성, 거시 절편성을 규정하는 거죠. 당연히 덕코드와라고 하는 추상 기계는 이건 이제 대립도 만들고요. 이 덕코드와의 추상 기계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공명도 되고 또 재생산도 되는 거죠. 자, 음, 이런 종류의 추상적 기계는 보통 국가 장치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덕코드와의 추상적인 기계, 어떤 교육 시스템, 법률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강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가 장치라는 것이고 국가 장치란 특정한 한계와 특정한 조건 속에서 덕코드와의 기계를 실행하는 제영토와의 배치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국가 장치라는 것은 어떻든 이 제영토화를 하는 이게 이걸 뭔가 탈영토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갈아치우는 다시 덕코드화하는 이런 배치물이라는 거죠. 그 배치의 결과물들. 국가 장치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어떤 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냥 새로 이제 리뉴얼 되는 것뿐이죠. 근데 다른 한편, 다른 한쪽 극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방식이고 기존의 변화의 방식이고 또 다른 것은 탈코드어와 탈영토어에 의해 작동하는 변이의 추상적인 기계가 있는 거예요. 덕코드화가 아니라 변이의 추상 기계. 바로 이 기계가 도주선을 그리는 겁니다. 당연히 도주선을 그리겠죠? 그리고 이 기계는 결국 양자들로 이루어진 흐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어, 양자들 흐름들을 인도도 하고 흐름들의 연결 접속. 아까 그 서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컨버전스 한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컨버전스가 아니죠. 그 통섭이라는 표현을 맞겠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창조하고 통섭해서 창조하는 어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항 구조로. 확보하고 새로운 양자를 또 여기서 배출도 해요. 방출도 합니다. 그래서 그램 분자적인 절편들은 끊임없이 근데 당연히 끊임없이 도주선을 막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반면 이 변이의 추상적인 기계는 항상 견고한 절편들 사이로 분자보다 작은 또 다른 방향으로 도주선들을 끊임없이 흐르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음. 이게 이 추상 기계는 여기 뭐 이렇게 그 어디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 탈영토가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이 사이에서 그 기존의 어떤 이런 그램 분자적인 절편들 사이에서 계속 도주하게 끊임없이 도주선들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번역을 이게 일종의 일본식 번역인데 보니까 위에서도 그 왜 추상적인 기계 한편에는 더 코드화의 추상적인 기계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 네네. 근데 사실은 더 코드화하는 추상적인 기계 이렇게 하면 훨씬 이해가 쉽다고. 그렇죠. 추상적인 기계가 더 코드를 한다는 얘기거든 지금. 예. 그러니까 덕후. 추상적인 기계가 두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더 코드화를 하고 예. 하나는 하나는 변이를 변이. 일으키는. 그래서 음. 밑에는 예, 맞. 그 위에는 더 코드화하는 추상적인 기계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추상적인 기계는 변이를 시키는 추상적인 기계가 변이를 있다. 만드는. 예. 변이를 일으키는. 음. 근데 변이의 추상적인 기계라고 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그 예, 말이. 어려워요. 예. 이게 오브를 갖다 그렇게 영어로 친다면 이 오브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 네. 근데 이게 영어도 의역을 할 때 그 번역 원칙 중에 하나가 의라고 하는 그 오브를 뭐뭐 하는 이로 이렇게 번역하도록 그게 아, 있거든. 근데 이 아, 사람은 이제 그런 거는 안 한 것 같아, 공부를. 그러니까요. 하여튼, 변이시키는 추상적인 기계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 그러니까요. 변이시키는. 더 코드화하는 추상적인 기계. 이 두 가지야. 예, 맞아요. 예. 이 추상적인 기계는 이게 두 가지가 있고, 이 변이하는 기계가 그 사이에서, 그 그램 분자들 절편들 사이에서, 계속 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진 건 그거네. 나는 그 도주, 탈주선, 뭐 탄령토화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가 이걸 명확히 잘 몰랐는데 음, 지금 보니까 이 그램 분자적인 이게 음, 커다란 이런 저기 국가 체제나 뭐 법률 맞아요. 체제 이런 예, 게 다 그램 분자적인 거잖아,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런 큰 것들은 거기에서 그 탈주나 변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오히려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한드롬이 거죠. 튀는 거야. 이 예, 분자적인 세계에서 예, 그 개들이 흐름을 일으키면서 음, 거기서 선들이 만나고 결합을 하면 정지가 일어나고 뭐 거기서 새로운 또 분자가 예, 튀어나오고 이제 그걸 이제 양자 단위에서 이제 보는 거지, 그거는. 예, 그렇죠. 거기서 사실은 탈영토화가 일어난다. 음. 이게 이제 명확해졌네. 예, 그렇게 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단위에서 양자들이 흐르는 흐름에서 인데 이 양자들은 어딘가 이렇게 속해 있는 거는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 그램 음. 사이에 있는데 얘들은 그거를 각자 존재하는 거야, 양자들은. 예,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기계가 변이하는 기계가 추상 기계가 계속 이제 탈주하게 그게 그렇지. 음. 하게 만드는 거죠. 도주하게.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이런 것들 국가 장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기의 어떤 거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그 욕망과 아까 그 믿음과 욕망에 의해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흐름이. 이게 설명이 되네. 믿음과 욕망에 의해서 그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 이게 그게 하나의 작은 선인 거야. 미시선들이 예. 그런 변이와 도주와 탈주를 일으키는 거지. 야,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탈영토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예, 그러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커지는 거네요. 그렇지. 예. 근데 교수님 그렇다면 국가를 운영한다는 거는 그램 분자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분자들, 양자들을 관리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그 에너지 소모가 많고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저기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더 코드화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음, 재영토화 하려고 그러고 하겠지. 그 음, 국가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만 이제 분자 단위에서는 자꾸 이제 그 도주선, 탈주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욕망과 믿음에 의해서 이제 예, 생겨나겠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군중이 커지면 이제 국가를 전복해 버리고 새로운 영토화가 일어나는 거지. 예, 그때는 탈령토화가 되는 대영토화. 거죠. 근데 탈영토화가 공고해이 되면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우리 같은 회사 조직이나 이런 데도 결국 이 미시적인 영역의 그 영역을 보고 계속 민감하게 보고 있지 않으면 도주선에 그 의해서 관찰은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놈이 어떻게 튀어가지고 회사를 그 와해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게 음, 그런 게 있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는 권력의 중심과 이제 권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초점이 뭐냐? 이제 국가는 공명상자다. 그렇죠? 공명상자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그 공명상자란 얘기는 덕코드화하는 선이다라는 것이고요. 음, 이 선은 다른 절편에 의해서 우위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죠. 선을 걷게 되면 그 선에 의해서 여기는 계급이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빈부가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우위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공명의 권력은 특정한 중심에 부여하게 되며, 그렇죠? 음, 그리고 덕코드화하는 선 자체가 통과하게 되는 지배적인 절편, 이게 지배적인 절편이죠. 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선형적인 절편인 것. 이게 결국 이 덕코드화하면서 선 자체가 통과하는 지배적인 절편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 집중화는 항상 위기적이지만 또 위기는 절편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는 중심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아까 권력의 중심을 나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분명히 A 1, 2, 3, 4라고 하는 위계가 있는 거고 그 위계는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계급이. 네. 그게 그 공무원들도 서열이 있잖아. 네, 그 대통령 레벨, 국무위원 레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장, 차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다 나눠져 있죠. 레벨로가 나눠져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중앙 집중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만약 각각에 분산되어 있었다면 그 각각이 권력의 중심이 되고 그 안에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있지만 이게 또 모이면 그 모인 거에서도 또 위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 중심에 의해서. 음, 뭐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권력의 각 중심 또한 분자적이고, 그렇죠? 각 중심 역시 분자적이고, 아까 절편화되어 있는 그 절편들 사이 안에서는 또 분자적이고 음, 미시 논리적인 조직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초점은 뭐냐? 여기에서 권력의 초점은 뭐냐? 우리는 보통은 학교라고 했을 때는 교장님이, 교장 선생님이 초점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이 초점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등생, 열등생, 수위 등이 초점이다. 권력의 초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빵만 쏘면 돼가 아니라 초점을 밑에부터 쏴야 돼. 음. 그리고 군 조직도 장군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부터 쏴야 돼.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권력이라고 하면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을 권력의 초점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그 무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하부 조직이 바로 초점이다라는 겁니다. 중심이기도 하고. 예,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참 멋있었어요. 미시적 짜임을 갖지 않는 권력은 없다. 예, 요 한마디인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미시적 짜임, 어떤 작은 단위의 이런 권력을 이것들이 모여서 권력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를 그 당시에 누군가 암살한다고 해서 그 파시즘에 현혹돼 있는 독일의 국민들이 어, 착하게 바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 욕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히틀러가 죽더라도 제2의 히틀러를 내세운다는 거죠. 권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은 상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형성되고 개인과 집단이 능동적으로 권력 관계를 구성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 어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는다는 거는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누군가의 후손, 누군가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형성한다는 거는 상당히 약하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미시 조직들이
네. 그 인정한다. 권력의 그 정점에 선 사람들은 서포트 해주는 네, 그렇죠.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면 네, 그 권력이라는 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조선 왕조의 그 왕위 계승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한 조직이었던 거죠. 음, 예. 그 지금 북한의 3대 세습도 3대 세습, 4대 세습이 되면 상당히 불안한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도. 그렇지. 예.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우리 회사의 완벽한 권력을 뭔가 쟁취한다면 이 바닥부터 알아야 되는 거지. 되게 저는 이제 그랬거든요. 그 관공서들 이렇게 가보면은 그 본부장들 있잖아요. 본부장들. 음, 한 3명, 4명밖에 안 되는 본부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말단 직원이 오늘 인사했네, 안 했네, 이런 걸 따져요. 근데 저는 옛날에 한심했어요. 그런 얘기, 아니,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나?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탈주가 일어나면 조직 네. 전체가 와해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것들조차도 이 본부장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시시콜콜, 다 알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해가 이젠 되더라고요. 아, 그렇겠다. 그런 이 게 하나의 책이, 전조 증상일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렇죠. 예. 그런 전조 증상들은 권력자들은 계속 예민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단에서 일어나는. 옛날에는 그래도 엄청 욕했는데 요즘은, 그럴 수 있죠. 하고 이해해야 돼. 근데 나도 그,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욕하는 게 그 조직의 중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욕을 해요. 본부장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한다고. 근데 그럴 수 있죠라고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진 않아요. 그 실무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유한 나라의 어떤 노동자 그리고 제3세계의 어떤 노동자들이 사실 부유한 나라의 노동자들은 별로 이렇게 한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어떤 권력이 이 3세계의 착취 그리고 독재자의 어떤 무장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이런 능동적인 대기 오염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예,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하층의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과 그 뭐지? 믿음과 욕망이 이 다른 어떤 세계의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적인 짜임은 견고한 절편들에 이루어진 덕코드와의 선과, 그쵸? 아까 얘기한 덕코다 선, 그리고 양자들로 이루어진 흐름, 이런 어떤 선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미시적인 짜임은. 여기와 여기 둘 사이에 미시적인 짜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결국 뭔가, 그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권력 중심들의 극한이다. 결국 극한이라는 건 끝과 끝, 권력이 시작하고 끝나는 어떤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거죠. 이러한 권력들의 중심들은 자신의 역량의 원칙과 자신의 무력함의 토대에 동시에 만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양자들은 이런 거고, 덕호단에서 이런 거고, 근데 이 권력의 역량의 원칙은 뭐냐면, 권력을 미시적 짜임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 유지하려 하는 것. 이게 이제는 영향력이죠. 권력의 영향력. 근데 이 권력이 무력함은 뭐냐면 이 미시적 짜임 안에서 양자적 요소와 마주하면 근데 이게 양자적 요소와 흐름과 마주하면은 통제 불가능한 흐름이죠. 균열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창의적 저항, 자발적 행위, 규범을 넘어서는 욕망들 때문에 이게 또 상당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지만 또 금방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극한은 권력의 중심은 이런 거의 안정성과 이 양자 유동성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붕괴돼. 그래서 끊임없이 권력은 자신을 재구성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동시에 붕괴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 조직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 덕코드화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효율적 관리. 근데 이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규정을 만들고 했을 때 이게 예측 불가능한 이 직원들의 행동, 양처들의 흐름 때문에 또한 한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 사이의 균형이 항상 예외 준칙, 예외 준칙이 있지 않으면 조직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경영 언론 책이네. 그렇죠. 경영학 언론책일 것 같아요. 이, 이, 이 책에서 경영학을 그 사람들이 참조해서 쓴 거 아닐까요? 다 모든 학문에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정치인이란 이게 나오는데 이런 어떤 흐름들의 자신을 연결 접속하고 아까 연결 접속이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통섭이라는 표현이 낫겠는데 창조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연결 접속하고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는 양자들을 방출하는 자들이 위대한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도주선 위에서 만나기도 하고 우연이 아니다. 왜냐면 계속 도주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기존 거 틀렸어. 기존의 것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것 때문에 문제야 하면서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령 잘못 판단하는 몰락 하나는 있어도 이들은 계속적으로 도주선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리고 도주선을 예감하고 도주선에 뒤쫓거나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데 이 흐름들 자체를 더 흐름을 세게 하겠다 아니면 적게 하겠다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분자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양자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권력이 야 이거는 더 가야겠어 이건 적게 가야겠어 이렇게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변수인 거예요 이게. 힘드네, 힘들어. CEO 해먹기 힘들어. 예, 그러니까 CEO 해먹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CEO는 어쨌든 흐름에서 자신을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믹스해 가면서 좋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그들의 생각도 듣고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음. 그리고 거기에서 톡톡 튀는 애들을 계속 이렇게 그 도주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이러면서 그려주는 것들이 중요한 CEO다. 아니, 위대한 CEO다. 그러니까 근데, 도주선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예, 도주선을 내가 먼저 타는 거야. 예, 그러네요. 그러잖아, 먼저 타래잖아. 그러네. 어, 저는 먼저 타는데, 항상. 그러면 뒤쫓기도 오히려, 뒤쫓기도 한다고 써 있지 않아요, 여기? 예, 그 도주선을 뒤쫓기도 도주선을 하고 앞서가기도 하고. 뒤쫓으면 그거는 이제 처지는 리더가 되는 거고 앞서가야지.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냥 그 저기 뭐야 정 이런 리더가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네요. 그렇지. 그 그렇죠. 대신 이제 누가 도주를 잘하면 그건 쫓아가면 되지. 네, 그렇죠. 그 도주선이, 이게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야. 그 가족의 음, 가장도 그렇고 그러네요. 작은 조직의 장도 그렇고 그 그러네. 도주선을 예감할 줄 알아야 돼. 예, 이거 중요한 단어네, 이거. 그렇잖아. 중요한 단어. 도주선을 예감하면 그러면 그게 옳은 도주선이다.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고
자기가 아, 거부해봤자 힘없어. 그죠. 아, 이게, 그리고 자기가 앞서서 리드를 하든가 그 이게 도주선을. 잘못 판단해서 몰락하는 한이 있어도 라는 음, 표현이 이들은 도주선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이게 운명이라는 거야. 앞에 리더들은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몰락할 수 있어도 계속 그런데 도주선을 그려. 박 이사님 질문이요. 네. 질문하면 안 되지, 참. 아니, 해도 되죠. 우리는 원래 그런, 아, 도주선을 누가 그래요? 도주선을 지금 여기서 위대한 정치인이 그려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네. 질문이 잘못됐다. 그 도주선이 음. 정치인의 지표에 의해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 작은 다른 도주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이 나갈 방향에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리는 선이. 어, 여기서는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도주선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도주선을 타야 되는데, 지금, 아까 그 교수님하고 얘기는 이제 이게 상대적인 어떤 뭐 직원들이 있다면, 만약 그 중에 도주선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걔가 리더감이니까 걔를 따라가는 거고, 그, 근데 리더는 도주선을 그리고 예감하고 쫓거나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들 중에 리더감들은 그리고 예감하고 앞서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런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CEO로서 그 친구를 만나면 얼른 쫓아가라는 얘기죠. 그 친구를 빨리 양자를 방출시키고 이 방출되는 도주선을 따라서 쫓아가면은 그게 이제 탈 영토화. 근데 몰락할 수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여기에 문맥으로 보면은 정치인, 위대한 정치인이 도주선을 주도해서 자기가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분자들. 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밑에 네. 팔로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부하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 자기를 따르는 집단들이 있어야지 이게 정치인이라는 거는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그 자기 팔로워들이 이제 분자적으로 얘들이 유연한 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도주선을 일으킨다고. 음. 그때 그거가 저런 도주선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견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게 옳은 도주선이면 그를 쫓아가고 잘못된 조주선이면 내가 제대로 된 조주선을 어떻게 리딩 보면 업. 창출해 가지고 그걸 애들한테 쫓아오라고 음. 어, 먼저 그 리드를 해야 앞서가야 이게 정치인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 망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정치인의 생적이다, 운명이다. 네. 이거 여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도주선을 그리고 예감하고 앞서가는, 쫓아가나 음. 앞서. 그러면 거기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정치인들이란 예시예요? 아니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음. 왜냐면 뒤쫓아는 데 간다는 거는 내가 그린 거를 뒤쫓을 수는 없잖아. 내가 그린 선을 말 자체가. 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 위에서 문장에서 보면은 그램 분자적이고 큰 그 기계에서는 어 사실 이게 절편화가 일어나고 그 견고한 선이 이렇게 있어서 코드화가 일어나고 덧코드화를 시키고 막 이런 작동을 하는 게 사실 큰 조직이거든. 큰 조직의 장은. 음. 근데 미시세계 그 분자들은 걔들은 유연한 선을 타기 때문에 도주선을 잘 탄다고 요놈들은. 음. 그러니까 이게 또 바로 위의 문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이게 권력의 중심부에도 그게 전체 큰 기계로 보면은 걔들이 상류층에 있지만 그 리더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도 또 층화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하나를 보면 또 분자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거기 분자의 입장에서는 걔들도 도주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리더의 어떤 그리고 예감하고 뒤쫓거나 내가 앞서가거나 하는 거는 리더의 중요한 어떤 덕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흐름들 자체를 조절할 권력은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이게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흐름을 맞아요. 주도해야 돼.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너 그만 나가. 야, 그만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네. 그걸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걔는 가는 거고, 아, 그거가 같으면 나 뜻이 같으면 쫓아가고 아니면 내가 얘는 가더라도 내가 다 새로운 어떤 도주선을 그렇지.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얘를 야, 너 그만 줄여.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거보다 그 흐름이 이거 박 기자님이 금방 예시한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너 그만해. 그만 더 일으키는 거 당연히 못 하는 거고 그건 조절이니까. 네. 어 이제 흐름에 대한 예측을 분명히 해서 그 그 흐름에 접속한다는 건 흐름을 탄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렇죠. 네. 어쩌면 그 대부분은 우리가 못하는 게 이게 소통하고도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못하는 게 일방적으로 그 소통이라고 하는 걸 흐름으로 본다면 음, 거기다 일방적으로 내 의지 나하고 다른데 거기다 맞추는 걸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가. 음, 네, 그렇죠. 거기다 맞추는 거. 나를 버리고 맞추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흐름을 탄다는 건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자기가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렇죠. 흐름을 타서 그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주도를 하는 흐름 안에서 새롭다는 것은 흐름 안에서 그 흐름을 주도하는 음. 네, 음, 그런 그렇지. 의미가 아닐까요? 맞아. 그러니까 견고한 음, 선을 고집하지 말고 유연한 음, 선을 타라. 음, 네, 네, 음. 네.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조직의 장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견고한 선만 타는 그렇게 코드화 시키고 막 이런 절대적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지. 음, 나도 하나의 분자로서 유연한 선을 타고 나도 도주선을 그릴 수도 있고 음, 또 도주선을 내 그 통치하는 밑에 부하들 가운데 잘 도주선을 그 창조해내는 애가 있으면 그거는 따라주고 음. 이런 유연성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리더다. 이런 얘기 같아. 네, 그걸 억지스럽게 조절하지 않고. 음. 음, 음, 아, 이게 되게 좋은 말인데. 음. 아,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거지. 이런 예감이 어려운 것 같아, 예감. 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어, 여기, 아이,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버리면 탈 수는 있죠. 흐름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본가들은 어떤 잉여 가치, 배분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잉여 가치가 얼마나 생기게 할 건가, 잉여 가치가 생긴 잉여 가치, 그리고 그것을 생긴 잉여 가치의 결과물을 배분하는 거는 제어할 수 있어요. 이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잉여 가치를 생겨나게 하는 흐름, 이거는 이제 그걸 잉여 가치에 종사하는 어떤 분자들이나 그 양자들의 어떤 벡터나 힘 이런 것들을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음. 아, 멋있죠? 멋있어. 역으로 권력의 중심들은 흐름들이 절편들로 변환되는 점에서 행사된다는 거죠. 흐름들이 절편들로 변환되는 점. 그러니까 흐름이 가다가 어느 쪽에 딱 정지하는 타임에 이제 그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흐르고 거기에 있는 중에는 행사를 네, 못 한다는 거지. 네, 권력이 행사를 맞습니다. 못 흐르는 한다는. 중인 이게 이제 절편들로 변환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그 선이 절편화된 생긴다, 거지. 예, 생기는 거죠. 예, 그때 야, 행사할 수 멋지다.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흐름이 잘 흘러가는 데에서는 절편 행사가 불가능하네. 네, 끊으면 다른 놈이 또 생기는 거고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점들이 바로 교환기이기도 하고 변환기이기도 하고 진동자이기도 하는 어떤 기계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예. 음.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이 문장이. 그래서 모든 권력의 중심은 다음 세 가지 양상, 세 가지 지대를 지낸다는 건데 하나는 이제 그 이 견고한 선들로 이루어진 역량의 지대가 있고 이제 미시 물리학 조직에서 이제 뭐 확산되는 식별 불가능한 지대가 있고 통제하지도 규정하지도 못하고 단지 변환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 그냥 진짜 아까 뭐 할 수 없는 권력이 뭔가 이렇게 힘을 쓸 수 없는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함의 지대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식별 불가능한 지대는 이게 어딘지 모르는 거고 이 영양 지대는 이제 뭔가 이제 그 영양들이 나눠져 있는 절편들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대를 이 보통 일본 영양의 지대를 공적인 중앙은행이라고 한다면 중앙은행 이게 이제 은행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식별 불가능한 지대는 이제 은행들과 차용자들 간의 어떤 사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한 계열이고 그리고 이 역량의 지대는 국가 기구에서 규정이 되고 식별 불가능한 지대는 분자적 조직 안에서 이제 이 식별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그게 하나의 고름판이라는 거니 이렇게 그냥 서로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분중이나 욕망과 믿음이 같은 어떤 그 모임, 흐름들의 어떤 분자적 규정이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변이, 흐름들 그리고 양자의 추상적인 기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 바로 무력함이라는 거죠. 무력함의 지대.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거를 꺼냅니다. 위험. 근데 위험이라는 게 있다. 이 미시 경제 정치에는 위험이 있는데 그게 공포와 명확함, 권력, 혐오. 근데 이 혐오는 예, 죽이고 죽고 싶다는 욕구. 그러니까 서로 다 소멸하는 그런 열정의 이 미시 권력은 미시 어떤 이런 분자적 군중은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제 공포란 뭐냐? 이건 우리가 항상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는데 그거 잃는 것. 그래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그램 분자적 조직, 이런 나무성들, 잘 규정된 지위, 이런 이항적 기계들을 그리고 이런 공명들, 지배되는 덧코드와 체계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이게 스스로를 재영토한다는 거죠. 계속 재영토하고 계속 유지되는. 그래서 이런 절편성이 견고할수록 우린 더 안심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지. 보수고 저거를 사람들은 선호해.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편안하거든. 편안하니까. 그게 노예 같은 거지.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저런 상태가 안 되려고 공부하는 거지. 예. 이런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잃쳐, 이, 그,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험이라는 게 명확함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어, 집합들이 그램 분자적인 것이 될수록, 어, 이게 뭐냐면 그램 분자적인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 집합이 글로벌화되고 뭐 대국 다국화되고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이렇게 분자도 커져야 되는데 분자는 이 상당히 점점 더
이 관계들이 점점 더 분자화되면서 다가지면서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자들의 성격들이 명확하게 해진다는 거, 이런 것도 위험이라는 거죠. 가령 분자적 인류, 그램 분자적 인류에 대해 분자적 인간. 사람들은 스스로 탈영토화하고 군중이 되지만 이것은 오직 군중과 탈영토화 운동을 묶고 무료화시키고, 예, 다른 영토, 재영토화보다 훨씬 더 나쁜 여분의 재영토화를 발명해낼 뿐이다. 그러니까 천개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분자적으로 점점 나누어지는 것 자체가 좋은 거냐?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천 개의 작은 고정관념으로 딱 더 고착화되는,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명확하지만 위험해지는. 그러니까 이 아까 책 중간, 아, 제목이 천개의 구원이잖아. 그래서 천 개, 천 개의 고정관념. 고원. 그 이렇게 그러네요. 천개의 고원이 아, 그 그러니까 수많은 분자적으로 이렇게 양자화된 거지. 다 나눠져 가지고 각자 따로따로 존재하는, 아, 서로 연결이 안 돼 있고 되게 위험한 상태. 지금 이 제목이 되게 이런 상태를 얘기한 건가요? 음. 어, 이게 그러면 플라토거든, 플라토가 이렇게 이렇게 평지, 뭐 개마고원 뭐 이런 게 이제 고원이잖아. 네네. 그 걔들이 천 개나 있다는 거지, 그런 게. 근데 그걸 이 명확함이라고 하는, 근데 명확한 거죠. 각자의 고원들의 어떤 그렇지. 그, 명확히 구분이 딱딱딱 되는 거지. 예. 근데 서로 엮일 수 없는 그 어, 고름판의 상태가 없는 거. 응, 맞아. 그룹판이 되면은 잠재성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 따로따로 그냥 다 고립돼서 나눠져 있는 상태. 사실 제가, 그게 말해요. 예, 저는 그게 지금 현대에, 우리 그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 그게 그, 심화되고 그렇지. 있지. 예, 핵개인화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극개인화. 그, 예, 나 하나만 딱 분자로 보고, 내가 하나의 음, 고정관념과 내가 싫으면 말고, 서로의 그 공동의 어떤 통합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고 뭐 할 필요 없다. 내가 싫으면 마는 거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그렇지. 심화되잖아요.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게 청계고원이 지금 현대인들의 어떤 의식 구조나 특히 지금 미래 세대들이 정말 청계의 고원을 만들어 가고 있네. 개인주의가 되면서. 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었네. 네, 음. 타협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예, 그 뭔가 서로 뭔가 공동체를 같이 이루어가려면 약간 좀 희생도 좀 하고 그 싫어도 좀 이렇게 맞춰도 주고 그리고 주장할 땐 또 주장도 하고 하는 것들이 같이 되면서 이런 돼야 되는데 이제 딱 명확하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서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음, 이게 그 먹고 살만한 게 라펠 우리 다시 한번 거기 그램 분자적 구조 속의 구멍들과 같은 공간과 네, 공백을 드러내는 음향적이거나 시각적인 미시 지각에 접근한 거죠. 이것이 명확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겠네. 이게 어렵네. 갑자기 네, 보니까. 그 말은 되게 어려워요. 어. 근데 그 다음 아니, 말은 근데 쉬워. 이 명확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으네. 청계구원 주제니까. 예. 예. 그램 분자적인 구조 속의 구멍들. 그러니까 그램 분자적인 구조 속에 어떤 구멍들과 같은 공간과 공백을 드러내는 음향적이거나 시각적인 미시 지각에 접근하는 것. 야, 근데 나도 이게 말이 어렵다. 이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아니, 이것이 명확함이라고 얘기했으면, 명확함이 청계의 고정관념하고 지금 모조, 이게 구원하고 관련 있다는 게 또, 그러네.
무언과 고정관념이 같은 건 네. 아니지 않나요? 그게 그 얘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일치하는 건 아닌데, 1000개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많다 이런 거지, 많다. 네. 예, 꼭 그런 건데. 1000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많은 고정관념들에 붙잡혀 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램 분자적인 구조면은 되게 큰 기계잖아, 이렇게. 법률 체계나 국가 체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네. 거기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겠지, 이렇게 빈 곳이. 음, 음, 그게 이제 공백, 공간, 이게 드러날 때, 아, 드러내는. 그게 소리로 드러나거나,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음, 공간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겠지. 그쵸. 미시지각에 접근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음, 예, 이게 저도, 세세하게 다 뜯어본다는 얘기 같은데. 네, 뜯어보고 뜯어진다는 것 같아요. 음, 이게 그램 분자 속에 있던 구멍이나 이런 공간들이나 공백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음. 합쳐질 수도 있고 뭔가 탈주할 수 있는 그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쪼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음향하고 시각이 왜 거기서 갑자기 또 튀어나오냐. 그래서 책 그대로 옮긴 겁니다. 난 사실 이걸 이해하지 않았고요. 아, 밑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점점 분자화 시킨다는 거구나. 그 분자되고 그 분자가 각각 섰을 때, 독립적으로 섰을 때 명확해지고 그 명확함이 결국 고정이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기존에 이분이 얘기하시는 약간 그 앞단에 좀 고름판 같은 그런 탈영토와의 어떤 그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음, 딱 되는 그 상태를 명확함이라는 위험으로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죠. 음. 그 정도로 생각하시죠? 그 정도로 참읍시다. 네. 소장님, 다음번에 이거 한번 더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금 조금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요? 설명 한번. 아니야. 조금 더. 네, 근데 다음번에 내가 정말 해볼게요. 이거 아니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서. 근데 책에 있어요, 내용이. 아, 그래요? 좀 더 있나요? 네, 책에 그러니까 그 앞에 문장이 이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 나는 이게 그래요? 좀 음향적이거나 음. 시각적? 그 말을 나는 이해 못하고 있어. 어, 앞에 책이 433.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럼 나는 같이 될 것 같은데. 읽어봐. 한번 읽어보시죠. 네, 지금 두 번째 위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위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두 번째 위험이 명확함은 덜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이게 덜 분명한 거거든. 이것은 음, 사실상 명확함이 분자적인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음, 여기서도 역시 지각이나 기호계를 포함해 모든 것이 관련되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두 번째 선유에서 일어난다. 카스타네다는 가령 마약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분자적 지각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램 분자적인 구조 속의 구멍들과 같은 공간과 공백을 드러내는 음향적이거나 시각적인 미시지각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얘기한 게 어, 그램 분자적인 구조 속의 구멍들과 같은 그 그램 분자적인 구조 속에는 구멍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공간과 공백을 드러내는
그것과 같은 공간과 공백을 드러내는 음향적이거나 시각적인 미시 지각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 그것이 바로 부양감이다 하고 뒤에 더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램 분자에서 이게 그 음향과 시각적이라는 게 음향과 시각은 더 상당히 그 우리 지각에서 가장 미시적인 그 공백이 아닌가요? 네, 그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닌가? 이게 어, 우리에게 꽉 차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음. 구별들. 이게 아까 그 그램 그러니까 분자 속에 여기서 이 교수님 말씀 질문하신 미시지각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 우리가 그냥 보는 그 그러니까 구조 속에서 구멍 공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다차원 센서로 지금 다양적 센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음향적인 것까지도 공간을 본 거지. 그렇죠. 음향적 공간이라는 말이 대단히 미시적이지 않아요? 지각 센서는? 그 그래 유사하긴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네. 이제 음향적 접근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어, 선형적이지 않다는 의미. 선형적이지 않다. 음. 이게 파동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인식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게 음향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선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거지. 음, 그러니까 음악의 리듬이나 소리의 차이를 통해서 복합적인 현실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시각적 접근마저도 대상의 그 외형적인 명료성에 머무르지 않고 그 내부 흐름과 관계를 보려는 관점. 그러니까 다층적인 구조, 이걸 파악하는, 그게 이제 미시적 지각이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가니까 좀 더 이해가 더 그 뒤에 말들이 더 이렇게 그 설명이 훨씬 더 잘 돼 있긴 하네요. 내가 뒤에 보니까 조금 내가 이해하려고 했다고 한 게 뒤에를 보고 앞에를 보니까 예. 그게 음향적이라는 표현을 한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음향적인 그런 그냥 그러면 거기 음향에는 공간과 공백을 음향으로는 공간과 공백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음. 예, 시선보다 더 강력한 아니 시선보다 더 세련되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공간과 공백이라는 것은 음향으로 채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음향적이라고 표현한 거고 음, 시각적인 미시 지각이라고 한 건 그건 이제 따로 구분한 문장이고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서 꽉 차여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거기 뒤에 밀집된 구멍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거기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이게 뭐하고 대비해서 봐야 되냐면, 선형적인 것은 시각적인 거시 지각을 얘기하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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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이렇게 음. 그 세상을 이게 바라볼 보여지는 거. 때 어,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어, 서정적으로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그거는 예, 나무형 사고고, 음, 예, 예. 근데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시각도 음, 미시적으로 보는 거는 그 세세한 측면을 다 보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것까지, 그 비어 있는 네. 것까지 다 보는 거거든. 구멍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본다는 측면이 우리가 보는 그 차원으로 말하면 그냥 그렇지. 보여지는 면이었다면 여기는 예를 들면 뭐 그걸 그 1차원, 2차원이 없다면 이게 3차원, 4차원, 4차원에 디테일하게 대한 걸 뎁스까지 다 얘기를 한 보는 거죠. 거지. 예, 음, 예. 그런 측면을 또 음향적으로 표현이라는 걸 여기 단어로 음향적인 음향적 거와 표현이라는 게 그거는 유사한 거지. 이게 네, 네, 비선형이기 맞아요. 때문에
거시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가 아닌 거야.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지. 네, 네. 그러면 이해가 되네.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결국 뭐냐면 여기서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뭐를 보면 명확해지잖아요. 근데 음, 그걸 보게 되면 이런 포개짐부터 모든 형태들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고, 이 명확함 때문에 우리가 그 오해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그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명확함, 그렇지. 이 믿음 때문에 결국 어떤 음, 현상이 뒤에 일어나냐면, 그 공명 없는 상호작용들이 발생하고, 음, 우리는 음, 편집적으로 그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천 음, 개의 작은 고정관념의 음, 어떤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예, 그게 네, 이제 공포, 아니 그게 위험이라는 거죠. 그게 위험하다는 거. 음, 음. 이게 되게 어, 되게 해석했다. 긴 문장이었는데 딱 너무 짧게. 하여튼 맞아, 맞아. 예, 현명이라는 단어도 중요했던 거야. 예, 그지? 현미경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했는데 네, 빠졌어요. 네, 네,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네,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고 그것들이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더 이상 타협의 점이 없는 거죠. 서로 공명할 네, 필요도 없고 나는 내가 네, 옳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상태가 음, 위험하다는 거. 음. 그 이제 그 네, 다음이 그런 명확함이,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권력인데 이 권력은 견고한 절편들로부터 이제 이런 그 덧코드화와 그것들의 덧코드화 공명으로부터 이제 미세한 절편화 작용들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이게 상호작용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그 권력은 역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미세한 절편들의 작용들이 견고한 절편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한 그 작용들이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모든 권력의 사슬과 시실은 이런 특이한 변이의 흐름에 잠겨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변이의 흐름의 세계 속에 그냥 빠져버리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잠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권력을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권력의 무력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의 무력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한 절편화의 작용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를 그것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험이죠. 그리고 소멸은 이 도주선 자체가 사실 도주선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우리한테는 창의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창의, 좋은 거, 새로운 어떤. 근데 이게 뭔가 그 전쟁을 위한 도주선이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주선은 자체가 이미 죽을 수 있다라는 어떤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예지하고 있는 게 이 도주선이라는 거죠. 사람을 파괴해버리는 전쟁 상태처럼 이상한 절망을 발산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도주선은 벽을 넘고 검은 구멍들로부터 빠져나와도 다른 선들과 연결 접속되고 매번 원자가 증가하는 대신 이건 되게 좋은 어떤 현상이죠. 근데 이렇지 않고 파괴하고 어쩌고 순수하고 단순한 소멸 아니면 소멸의 열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주선. 그냥 파괴하는 거야. 야, 다 틀렸어. 아니야, 다 틀렸어. 대안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떡할 건데? 저 사람이 만들려는 것도 없애고, 내가 만드는 것도 없고, 그럼 둘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란, 이제 배치물이 욕망이 그러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이제 욕망이거든요. 결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탈영토화의 양자를 방출하고 변이하는 흐름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런 것들은 소멸은. 근데 모든 창조는 전쟁 기계를 통과한다는 건데, 근데 이 창조의 어떤 것은 결국 이런 전쟁 기계인데, 이 전쟁 기계가 뭐냐면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기존 체계와의 대립,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이 변혁적 기제를 전쟁 기계라고 이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멸은 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거쳐야 할 과정이고 이 모든 창조는 기존의 체계와의 충돌, 즉 전쟁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게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창조의 얘기인데,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파괴 이런 쪽으로 열정으로 가게 되면 이건 위험하다. 이게 이제 이것의 예로 이제 드는 게 이제 좀 이따가 파시즘을 얘기하는데 이게 전쟁 기계는 국가 장치에 의해서 전유되든 더 나쁘게는 그것이 오히려 파괴하고만 관련된 국가 장치로 구성될 듯 되든 전쟁 자체는 그저 전쟁 기계의 혐오스러운 잔여물일 뿐이라고 말이다. 이때 전쟁 기계는 더 이상 변이하는 도주선을 그리지 않으며 오직 순수하고 차가운 소멸의 선을 그릴 뿐이다. 이게 이제 전쟁 기계가 국가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되든 이렇게 어떻게 되든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거는 이런 창조를 위한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이런 혐오스러운 잔여물이 되고 소멸의 선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얘가 이제 전체주의. 근데 오히려 전체주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지화된 그 배치물인 국가고 배치물이 실행의 덕코드와의 추상적인 기계라는 거죠. 근데 파시즘은 다르다는 거죠. 이건 전쟁 기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파시즘은. 이 파시즘이라는 게 히틀러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틀러를 지지하는 많은 군중이 만든 그, 어, 그 결과물인 거, 배치물인 거죠. 예, 그거를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의 전쟁 기계가 국가를 탈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군대를 장악해가지고 뭔가를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전쟁 기계, 이런 파시즘이니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오히려 국가가 국가를 탈취해가지고 그걸 자기의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파시즘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라기보다는 자살적이라고 얘기하고 실현된 허무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치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JP 파에는 이제 나치적 엄표 속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항상 죽음 만세라는 어리석고 혐오스러운 외침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치들의 어떤 엄표 속에는. 그거는 자살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이건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적인 국가라는 거죠. 근데 이 파시즘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군중들이 동조한다는 거.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일상성의 공포와 일상성의 환경의 공포를 만들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결국 히틀러가 자국민도 파괴하고, 나중에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까지도 파괴하는 이런 짓을 한 거죠. 결국 소멸의 선을 그린 거죠. 그래서 파시즘의 모든 분자적 초점을 살아나게 하고, 국가 장치 속에 공명하게 하기보다는 전쟁 기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은 도주선이 이미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전쟁 기계 속에서 그게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은 도주선의 약간 창조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미 파괴의 선으로 역전이 된 거다. 그래서 전쟁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 전쟁. 그러니까 전쟁만을 위한 전쟁인 거죠. 뭔가 목적이 없고 파괴를 정지시키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봉사하는 것들을 소멸시키기를 수락하는 전쟁 기계. 이게 이제 위험한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사실 가끔 어떤 지휘자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이 뭐 죽기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죽으러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할 때 사실은 같이 살자고 자기하고 모인 것이 하나의 군중인데 그 군중을 희생시켜서 자기도 죽지만 군중도 다 죽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다는 거죠. 서슴없이. 제일 위험한 거다.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의 그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군중들이 뽑았는데 그가 군중들을 소멸시키고 자기도 소멸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수고했어요. 재밌게 보셨습니까?